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 오늘이 8월 8일, 2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의미 없습니다. 해보나 마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979로 9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70년대에 태어났다는 그쪽의 그룹들이 뭔가 마지막까지 좀 삿바 싸움을 좀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예상대로 어대명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물결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경튼 동지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재명 당대표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뭐 농반 진반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구원 투수는 이재명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뻘짓을 해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윤석열 정부를 구출해낼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에 웃음꽃이 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나오고 있는 말은 어대땡.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대땡. 어차피 대표가 이재명이 되면 땡큐다.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 이재명에게는 네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있습니다. 이 발목 잡는 올가미 네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렇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 법인카드 바꿔치기, 돌려막기. 말이 참 험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했고 경기도 지사를 한 그런 정치인의 부부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법인카드 돌려치기 바꿔치기. 더더군다나 그 법인카드 돌려치기 바꿔치기를 한 것에 공범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최근에 더 불거지고 있는데,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이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게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한간에는 당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 직전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거의 도착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옆집 논란입니다. 이재명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K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뭐 합숙소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꾸준히 있었지요. 그래서 그 옆집이 사실은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의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던 선거용 아지트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아니라고 그랬고, 당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도 이재명 지사님 집이 거기 있는지 나는 몰랐다. 뭐 이렇게 정말 초등학생도 인정하지 않을 그런 이제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옆집을 이제 경기도 도시주택공사의 주택도시공사에 임대를 할 때, 그 옆집 주인이 임대를 할 때, 그때 김혜경 씨의 측근 중에 측근,
집사, 뭐 거의 몸종, 마름, 그 역할을 10년 가까이 해온 배모 씨라는 여성, 그 법인카드 유용의 주동자, 이 사람이 그 옆집을 임대를 내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옆집에 대해서 김혜경, 이재명 두 사람이 뭔가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되고, 그것은 두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 배모 씨가 그 역할을 해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이재명이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으로 이번 8월 달에 불거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80조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뭐 말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대표가 됐든 당 사무처의 저 밑에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기소만 되면 직무를 정지한다. 기소만 되면 직무를 정지한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지금 8월 달에 더 뉴스가 돼서 불거지고 있는 세 가지 사건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무려 4단계나 한꺼번에 점프를 해가지고 토지 용도 변경 해줬던 그 사건,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성남 FC 사건, 대장동, 뭐 지금 뭐 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 줄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재명 의원이 기소가 되면 당대표에 설사 선출되더라도 당연히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되도록 당헌이 돼 있는데, 이것을 고치자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개딸들이. 그래서 지금 청원을 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냥 내재적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편으로 내재적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당헌 제80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 제80조는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 1항이, 2항은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무효. 정말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법 조항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깁니다. 네. 정치 탄압? 정치인이 기소되는 것 중에 정치 탄압 아닌 거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래요. 100% 정치 탄압입니다. 아무리 밀실에서 큰 뭉칫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이러한 인사청탁으로 또 뭐 독직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겁니다. 특히 야당은.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에게 사법당국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기소를 향해서 절차가 밟아 나갈수록 이재명은 물론이고 개딸들까지 이제 들고 일어서서 정치 탄압 중단하라. 경기남부 경찰청, 뭐 서울중앙지검 앞에 수천 명이 몰려와서 매일같이 시위를 할 겁니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 탄압 중단하라. 뭐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할 거고 난리 굿을 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안 됐던지 이 당헌 80조를 고치자는 겁니다. 없애든지 그냥. 당대표 후보로 나서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직무정지. 이게 너무하니까 그러지 말고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직무정지를 하자. 하나만화인 거죠. 하나만화인 거죠. 1심 갖고 되겠습니까?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1심 판결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용진 후보, 지금 당대표 출마해 있죠. 박용진 후보는 당헌 80조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유인설법이다. 유인설관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걸 유인설관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을 위해서 당헌 제80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유인설법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사당화하는 거다. 개인의 정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박용진 의원은 주장을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셀프 공천 이 얘기 계속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성 지층 개딸들이 그 이재명 의원을 쉴드치는 그러한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박용진 의원 혼자서 이들에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달 중순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돌아보면은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뿌리, 뭐 김대중 전 정부까지 올라가 볼까요? 사실은 중산층, 뭐 서민, 그중에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늘 약자 편에 선다. 이걸 이제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뭐 을지로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을지로위원회, 갑이 아니라 을이 편에 선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전교조가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어떤 순수한 뜻을 가지고 있었을 그 당시에.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과 전교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을의 입장이 있었을 때, 지금은 뭐 슈퍼 갑 중에 갑입니다만, 그때 그들을 위했던 정당이 이제 민주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이유로 민노총과 전교조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3기 민주정부라던 이 문재인 정권 25번인가요? 26번인가요?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한 사다리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부셔버렸습니다. 저녁에 있는 살며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대기업 노조원, 대기업 사원, 공무원들, 이 사람들만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뿐,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서민정당도 아니고 중산층 정당도 아닌 그런 정당이 돼버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의원이 실토를 합니다. 저학력, 저소득층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고학력, 고소득자, 이른바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당 지지자가 더 많다.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말을 다 비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만 이재명 말이 옳다.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 문재인 때는 문빠, 이재명 때는 개딸. 문빠에서 개딸. 우리 인이 마음대로 해 했던 문빠에서 우리 명의 마음대로 해 하는 개딸로 바뀐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훌리건입니다. 정치적 난동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뭐 말할 수 없는 욕설과 모욕 주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것이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달에 크게 불거지고 있는 것만 해도 4가지 올가미가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인카드, 그 다음에 이재명 옆집 사건, 그 다음에 셀프 공천, 그 다음에 당원체 80조 개정 논란, 그간 말고도 또 줄줄이 사탕,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변호사비 태납 사건. 근데 이런 것들이 줄줄이 엮여 나오면 민주당은 범죄 옹호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죄를 옹호하는 정당. 그리고 민주당의 당력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싫으나 좋으나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다 보면은 사법 리스크, 당대표 리스크를 떠안고 민주당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이 그런 제목을 달았네요. 이재명 민주당의 어두운 미래. 네, 이런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